그 5601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KS 제품을 사용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완성창 KS를 이야기하는 KSF3117이라는 점이 분명히 다른 내용입니다. 현장 검수도 제대로 안 하는 이런 공무원들, 세금 낭비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서 공공지원 사업을 통해서 창문을 교체했지만 에너지 세이빙이 아니고 에너지 낭비가 되고 있는, 방치되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깝고요. 반갑습니다. PNS 창호 남희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공지원 사업으로 지원되는 창호 중에 불량 창호가 대다수라고 하면 우리 고객님들이 믿으시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왜 이게 불량 창호가 공공지원 사업에 납품될 수가 없는지, 만약 납품되었다면 이건 어떤 처분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공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하는 공공지원 사업도 있고, 그게 대표적인 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었죠. 그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에 특별한 조건으로 각기 다른 내용의 지원 내용으로 지원은 여전히 되고 있어서 이런 정보에 해박하신 분들은 혜택을 지금 많이 누리고 계신데요. 혜택은 누리지만 제대로 된 창을 납품받는 게 목적이겠죠. 전국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중에 첫 번째로 고양시에서 지원되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도 있고요. 이건 고양시에 주거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내용으로서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이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이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나의 조건이 여기에 부합을 하면 온라인으로 추첨을 통해서 지원 대상에 발표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는 좀 특이하게 에너지 효율 등급이 1에서 2등급만 요청이 되는데요. 1에서 2등급만 요구된다라는 뜻은 단창은 최고 나오는 등급이 보통 3등급이기 때문에 이중창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이고요. 순공사비의 50%, 최대 1,000만 원 이내라는 뜻으로서 이 1,000만 원을 한 집에 이중창만 해서 다 받기는 쉽지 않을 텐데, 주택의 1, 2층에 해당되거나 창 개수가 많은 이중창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지역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는 BRP 사업과 세빛 주택 사업인데요. 이 두 개의 지원 사업의 성격은 비슷합니다. 조건이 일단 KSF3117의 완성창의 KS를 가져야 되고요. 그 중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에서 3등급을 가지고 있는 창세트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부착이 되어야 되고요. 그 외에 고정창, 터닝도어, 폴딩도어의 경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 대신에 시험 성적서로서 제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창의 품질 기준으로는 완성창 KS가 있어야 되고 에너지 효율 등급 창 세트가 있어야 되고 이런 에너지 효율 등급 마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내용은 KSF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의 적용 범위가 그럼 또 무엇인가? KSF3117이 시험 인증 대상으로 규정한 창 세트만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창 세트만을 한다. 이게 완성창 KS이기 때문에 창 세트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창 세트로서는 주거, 비주거 건축물에 영구 설치되는 외창, 그리고 미닫이창, 여닫이창, 프로젝트창, 시스템창 등과 같이 다른 형태의 창이라 하더라도 재질과도 무관하지만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시험이 가능한 구조의 창은 성능 시험으로서 인정받아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럼 완성창 KS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방충망, 환기를 목적으로 하는 루버창,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창, 집 내부에
단순 인테리어용으로 하는 장식창, 창틀만 교체가 되고 창짝만 교체가 되는 건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그 전에 사용되던 창과 새로 만든 거에 창을 임의로 조합해서 이런 것들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은 PVC 프로파일을 압출을 할 때 압출 형제에 대한 케이스가 별도로 있는데요. 그 형제의 케이스 이름이 KSF560입니다. KSF560는 압출 프로파일 제품에 대한 케이스거든요. 그 5602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KS 제품을 사용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공공지원 사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완성창 KS를 이야기하는 KSF3117이라는 점이 분명히 다른 내용입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강재를 넣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설명드렸던 KSF3117의 완성창에 KS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있어야 된다. 라는 자체가 법적 규정인데요. KSF3117의 성능에 만족하려면 보강재가 끝까지 들어가야만 내풍압 성능, 기밀 성능, 단열 성능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사든 코라스 시험 시 최적의 보강재 두께와 형상으로 최상의 성능값을 받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가거든요. 최적의 형상이 곧 단중이 되는 거고 최적의 두께, 우리는 기술적으로 1.5T면 이런 성능값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어. 그 이상의 성능이 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되면 1.5T를 넣는 게 효율적이겠죠. 어느 누가 원자재 상승이 30% 이상 되는 2T를 적용해서 시험하진 않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보강재를 끝까지 넣어야 효과가 있어서 성능값이 최적으로 나오는데 굳이 100mm 짧게 넣고 한쪽 면만 안 넣고 해서 시험을 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보강재를 끝까지 넣고 시험체를 만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00mm 이하는 없어도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짧게 넣어도 성능값이 나오는지에 대한 검증 방법은 구조설계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이름이 마이다스인데요. 그 프로그램은 설치되어 있는 그 창에 우리가 시험체가 2m, 2m인데 2m, 2m보다 크거나 작거나 한 실물 설치 사이즈에 대한 시뮬레이션 값을 알고 싶으면 이런 마이다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강재에 실제 들어가 있는, 끝까지 들어가 있으면 끝까지 들어가 있는 형태대로, 또 짧게 들어가 있으면 짧게 들어가 있는 대로 실험을 해서 그 성능값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해서 신축 아파트에 요구되는 그런 내풍압 성능의 시험 성적 값으로 제출을 해서 승인받아 시공을 많이 했는데요. 경험으로 봤을 때 보강재를 한쪽만 안 넣거나 짧게 넣거나 한 거에 대해서 성능값이 0이 나오는 거는 수차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보강재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부터 공공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보강재는 끝까지 들어가야 되고 받아놓은 시험 성적서대로 제품을 만들어서 실제 납품을 해서 FM대로 우레탄 폼을 밀실하게 쏴서 시공하는 게 공공지원 사업에도 법적으로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25년도 9월 24일 날 서울시 기후환경과에서 공지가 떴는데요. 단열 창호 보강재 점검 방법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캡처해서 그대로 올린 건데요. 보강재란 창틀 내부에 있으며 내구성을 튼튼하게 하고 창틀의 뒤틀림을 방지한다. 보강재로 인한 내풍압 성능은 향상되지만 열 전도율이 높아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은 아님. 서울시 기후환경과에서 이 글을 공지로 올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믿기지가 않는데요. 제품 품질에 대한 규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KSF3117 이상의 성능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에너지 효율 등급의 1에서 3등급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보강재에 대한 규정은 기후환경과에서 창호 기술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보강제를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안 좋다라는 식으로 적은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혹여나 소비자분들이 자석으로 점검해서 짧게 넣거나 한쪽 면이 없거나 900 이하는 없고 1100 이하는 없고에 대한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이런 이해 안 가는 문구를 넣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 2장을 올려서 점검을 해봐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KSF3117의 점검 내용은 이게 아니죠. 무조건 성능값 이상이 나오는 그 보강제의 형상, 두께를 정확하게 끝까지 사면에 넣어서 만든 창이 납품되는 게 핵심입니다. 저희가 이 건에 관련해서 서울시 BRP 사업과 녹색 건축물 사업에 있어서 현장 실사를 요청을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다시 에너지공단으로 이 사건을 이관을 해서 에너지공단에서 처리를 해라라고 했는데 에너지공단에서 다시 저희한테 답변을 오기를 서울시가 계약하고 시행한 창세트 사업을 에너지효율공단에서는 조사를 할 수가 없다.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서울시가 계약자인 주소를 가지고 있고 어떤 계약 내용으로 계약이 된지를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실태조사를 해라라고 거꾸로 지시를 내려서 우리는 그런 권한도 없고 내용을 모른다라고 다시 답변서를 저희에게 보내왔고 서울시에도 이 내용이 갔습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죠. 이런 공공지원 사업에 보강제 이슈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을 넣었으면 현장 실사를 나가서 간단하게 자석으로 확인을 해보면 당장 나오고 그게 완성장 KS의 적합품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으로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사에 나가서 문제됐던 이런 내용에 대한 피드백은 전혀 오지도 않고 지지부진하게 지금 현재 상황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소비자의 피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현장 실사를 통해서 규격 이하의 제품이 납품된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폭이 900 이하, H가 1100 이하는 보강제가 미삽입되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일부 대기업에서 규정으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검증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량창호로 추정되는 그 제품을 실제로 보강제가 들어가 있는 만큼으로 구조설계사무소에 내풍합 성능 시뮬레이션을 의뢰를 하면 됩니다. 구조기술사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마이다스로 돌려보면 내풍합 성능 시험 정적서를 구조기술사의 도장이 찍혀있는 서류로만 결과값이 나오는데요. 위아래 보강제가 빠진 상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내풍합 성능은 0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사면 중에 위아래 보강제만 빼고 옆면만 들어가 있는 이런 창의 형태는 내풍합 성능값이 0이 나오는 거죠. 공공지원 사업에서 요구하는 성능값에 당연히 미달하는 품질의 창이 되는 거죠. 결론은 불량창호입니다. 그럼 이런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업자로부터 융자금을 회수하고 또 지원된 원금도 회수하게 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즉각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 규모가 공공지원 사업에 지원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BRP 사업이 약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수천억의 이자 지원 사업과 원금이 포함된 지원을 해왔었는데요. 보강제를 어느 한쪽만 안 넣고 짧게 넣고 창틀 주변 우레탄 폼을 물 스프레이 한번 안 뿌리고 우레탄 폼을 끝쪽만 얇게 시공한 이런 것들도 다 불량사항이 해당이 되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창문을 교체한다고 해서 창문만 바꾸는 게 아니고 창과 벽 사이에 그 공간을 우레탄 폼으로 기밀성이 유지되고 단열성이 유지되도록 밀실하게 채워주는 것까지 포함되는 게 창문 교체거든요. 우리가 코라스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그 시료를 만들어서 설치를 할 때 설치된 그 공간은
정말 밀실하게 시공된 상태에서 시험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실제 납품되는 제품도 그러한 형태로 납품돼야 되는데 그게 우레탄 폼이 밀실하게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 또한 불량 창호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에너지 세이빙 관련한 공공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창호 관련해서 세금 낭비성 공공지원 사업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그 범위와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조속히 조사와 그에 따른 불량 창호에 대한 페널티가 정확하게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 품질 검수가 필수적입니다. 간단합니다. 자석만 있으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공 중에 있는 우레탄 폼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 감독하냐.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시공 중의 사진, 동영상 필수, 내 외부에 우레탄 폼을 충진할 때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번 저희 채널에서도 소개를 해드렸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저희가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검수도 제대로 안 하는 이런 공무원들, 세금 낭비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서 공공지원 사업을 통해서 창문을 교체했지만 에너지 세이빙이 아니고 에너지 낭비가 되고 있는, 방치되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런 공공지원 사업에 납품되는 창호가, 불량 창호가 납품이 안 되도록 고객님들 포함해서 관련 공무원분들이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랫동안 지원되어 왔던 공공지원 사업, 2026년도에도 공공지원 사업이 시행이 되거든요. 전국 단위로 그 규모는 확정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지만 여러 많은 고객님들이 지금도 그 공공지원 사업을 기다리고 계신데 이런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공공지원 사업에 무작위적인 이런 지원을 통해서 불량 창호가 그 고객집에 설치가 되어서 에너지 세이빙은커녕 이런 에너지 낭비가 되는 창호가 설치되는 건 절대 용납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